계속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수유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리고 일반대학원 신학전공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11월 18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석박사 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목사가 될 분, 그냥 뭐 석사 박사학위 따겠다, 그래서 학자의 길을 걷겠다 하시는 분들 오시죠. 신학교육에 있어서 대한민국 톱입니다. 예, 저는 한신대학교 신학이 그렇다고 봅니다. 김재준, 서남동, 안병무, 문익환, 이런 위대한 신학의 지성들이 가르쳤던 학교, 네, 그리고 그 후예들이 또한 가르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또 일반대학원 신학전공,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도 여기서 학생으로서 배우셨던 그런 곳입니다. 022125에 0114, 022125에 0114번입니다. 자, 두 번째 섹션은 검찰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 큰일 난다. 지금 검찰의 이런 광기를 보면요, 이건 뭐랄까요, 사이코패스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 그리고 기소,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이에 과연 몇 명이 동원됐어요? 검사가 수십 명이 동원됐고요. 70여 차례의 압수수색. 그리고 정경심 교수만 몇 번 소환을 했습니까? 10번이 넘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범죄, 기소한 범죄 목록을 보면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규명된 거 없습니다. 법정 가서 다 엎어질 것들로 보여요. 예. 이 검찰을 졸졸 쫓아다녔던 언론, 너희들도 공범입니다. 자, 검찰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검찰이 작심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털 수가 있습니다. 집권 중에는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 그러나 그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은 아무 문제가 없죠. 법적으로 위법적 소지가 있었다면 옛날에 다 털렸죠. 그렇지만은 검찰은 누구나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검찰입니다. 그래서 문민 통제가 필요해요. 권력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 억압한다, 이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이 두렵다고 이대로 검찰 내버려두면은 이 나라는 검찰 왕국이 됩니다. 정말 큰일 나요. 김성훈님 감사합니다. 11,000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 만나보시죠. 자, 세상에서 가장 간편한 구강관리 클리닝 타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뭔가를 먹고 나서 혹은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양치를 하는 것이 예의겠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치약 칫솔과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를 닦을 필요 없고 가글처럼 뱉을 필요도 없이 클리닝 타임은 그냥 입에 털어놓고 오물오물 씹은 후 삼키면 끝입니다. 유해 성분이 전혀 없이 자일리톨과 모과, 민트, 레몬, 도라지, 녹차, 프로폴리스 등 8가지 천연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먹어서 탈날 거 전혀 없고요. 뱉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맛도 좋아요, 심지어.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 가능한 먹는 구강 파우더 클리닝 타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누가 법치주의를 흔드는가?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의 칼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년 반에 걸친 재판을 거쳐 1심 무죄, 2심 무죄, 3심 무죄로 풀려났지만 상처가 컸다. 어떤 분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 이야기예요.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를 했으니까 이런 재판을 받았겠죠. 4년 반에 걸쳐서 재판을 받았는데 1심 무죄, 2심 무죄, 3심 무죄. 그러면 검찰이 잘못 기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간 이 사람은 구치소에서 기독교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예 미쳐버렸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검찰 중앙수사부에서 그를 엮어 넣을 공소장 소설을 짰던 사람들이 지금의 검찰 수뇌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란 얘기네요. 자, 또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이 사람 역시 3년에 걸쳐서 1심 무죄, 2심 무죄, 3심 무죄로 혐의를 벗었다. 그만이 아니라 같이 고발된 다른 사람들도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 더 있지만 그만하겠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들이 사회적 엘리트여서 무죄로 풀려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 이 말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괜히 무식하고 가난하면은 그냥 검찰이 준 대로 너 유죄 땅땅땅 이러면 끝날 일인데, 아, 이 인간이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나중에 그 뭐 풀려나서 어디다 글을 쓰고 어디 나가서 말을 하고, 그래서 판검사들의 이런 기소 재판에 대해서 문제 삼면 골치 아파진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판사가 무죄로 풀어준 것이 아닌가라고 주진영 사장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검찰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한번 마음을 먹으면 멀쩡한 사람 하나 인생 망가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또 이렇게 사회적 엘리트들은 가진 재산도 있고 그래서 변호인을 쓸 거란 말이죠. 비싼 변호인을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비싼 변호인 쓰면은 여러분 있던 죄도 많이 감해진다라는 것이 통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진실대로 사실대로 판단을 받을 거라는 생각 드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 특히 판사와 검사하고 친한 변호사를 쓰느냐 안 쓰느냐 여부가 이 사람의 이 범죄 혐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조지 소로스님, 죄는 만들면 죄입니다. 우리 일입니다. 억울한 옥살이 많겠네요. 많이 있었죠. 미모치조님, 저도 누군가를 범인으로 낙인 찍어본 적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많이 반성했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 검찰 개혁만이 아니라 김용민이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당장 언론이 보도하니까 같이 돌을 던졌는데 뭐 하더니 언론은 또 검찰로부터 어떻게 정보를 주워 얻어가지고 그렇게 보도했던 것이고, 그런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경우도 많고, 또 검찰에 꼼수가 섞인 그런 정보 누설일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야, 이 새끼 죽여야겠다. 언론에 흘려가지고 이 새끼 나쁜 새끼로 만들어버리자 해가지고 그 피의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여러 정보들을 막 언론에 흘려요. 그럼 언론은 또 뭐뭐뭐로 확인됐다라면서 또 그 사람 죽이기에 앞장서고요. 아, 언론과 검찰의 콜라보레이션 대단하지요. 네. 검찰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한번 마음을 먹으면 멀쩡한 사람 하나 인생 망가뜨리는 것도 그거는 쉬운 일이다. 대통령이 경찰, 검찰, 법원을 자기 휘하에 두고 부리던 끔찍한 시대는 갔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법체제에 아무런 통제 수단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 사법체제가 그렇게 얻은 자유를 법에 침을 뱉는데 쓰도록 놔두는 것도 그 또한 끔찍한 일이다. 잊지 말자.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법치주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검찰과 법원이다. 네, 이걸 안다면은 우리가 검찰의 그 기소 결과, 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일단 뭐 신뢰를 해야죠. 존중을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곧 정의와 진실을 대변한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판단을 당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구하라. 팔을 걷어붙였다는 겁니다. 팔을 걷어붙였다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싶겠지. 어? 똥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근데 말이죠. 그렇지가 않아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분, 또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하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같은 뜻입니다. 게다가 삼철이라 불리는 전해철 의원, 최근에 또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구명 메시지를 또 법원에 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 그리고 박광훈, 김진표 의원과 적대적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 함께 만나서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했고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세균, 원혜영, 안민석 의원, 이분들도 이재명 지사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분들인데 이분들 역시 탄원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을 했을 때 피곤해질 수 있겠다라고 걱정하는 사람들과 이른바 똥파리 뿐입니다. 예, 그래요. 뭐 이재명 지사 반대하는 것을 저쪽 진영에서 반대하는 거야 뭐 자연스러운 건데 이쪽 진영임을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죽여야 된다. 아직도 찐놀이하고 자빠졌어요. 찐놀이. 이런 자들은 더 이상 이제 상종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자기 당,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대통령이 소속된 당, 그 당의 후보를 부인 부정하고 그리고 남경필한테 가서 파파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과연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동참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반문 지지층을 끌어안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종심에서 이재명 지사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든 당원 지지층 간의 내홍이 불가피하고 선거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 대선 주자군 관리 차원에서 이재명 지사 지원 사격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 예,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1시에 일 마치고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금 하품이 났어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예. 보십시오. 지금 대선 주자 관리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다 날라갔잖아요, 목이.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가 다르지만은 안희정 날라갔죠. 이재명도 좀 치명타를 입은 상황이죠. 그리고 최성 그 양반은 고양시장도 못 나갔어요. 최성 전 시장이 대권 주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어떻습니까? 유시민 이사장 그분까지 다 포함을 하자면은 하나하나 타겟으로 삼고 타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그렇게 읽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당 전체가 다 뭐가 묻어서가 아니라 당의 앞날을 위해서입니다. 이낙연 지사, 이낙연 총리 그분만 나오면은 그분은 또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지. 그래, 우리 수브라 K님 섭우라인가요? 적은 이롭게 하는 세력도 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투 상황에서는 이적 행위가 아무리 그 뜻이 명분이 많다 하더라도 이적 행위는 그 아군을 위태롭게 하고 적군을 이롭게 하면 그게 이적 행위예요.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좀 살벌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총선 국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경필에 이어서 심재철을 갖고 또 파팜이라고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애정을 갖지 말고요, 머릿속에서 치워버리세요.
자, 하여간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어떻게 된 겁니까? 검찰이 기소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검찰 기소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검찰은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더 이상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소했죠. 그래서 1심 재판까지 이재명 지사가 사실 경기도 도정을 살펴도 모자랄 시간에 그 소송의 시간 다 뺏기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고생을 했죠. 한 1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또 당선 무효용이 나왔어요. 대법원 준비하느라고 또 여기에 도정에 쏟아야 될 100%의 그런 고민들을 일부분 또 할당해야 해요. 경기도정은 뭐가 되는 겁니까? 검찰과 법원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민이 뽑은, 다수가 뽑은 그런 도지사가 할 일 못하게 만드는 거. 물론 큰 죄를 지었다면 모르겠지만 이재명 지사의 그 이른바 죄라고 하는 것은 죄다운 죄도 아니고요. 법학자나 법률가들 얘기가 이게 무슨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범죄냐, 또 범죄로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검찰이 또 법원이 이 사람 죄인으로 만들어야지 하면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종종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개를 법무부 장관 시켜서 그도 탈탈 털리게 만들어야 한다. 저도 재미 차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검찰 권력, 검찰에 정말 부당할 정도로 강구한 이 권력을 용인하고 승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이번 정부 들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뭐냐면은 그래도 권력이 소리 소문 없이 봐줄 사람 봐주고, 그리고 권력자가 낙인 찍은 어떤 사람을 완전히 죄인으로 만들어서 사회적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하고, 그러지는 않아야 한다. 여기에 국민의 뜻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대환 씨가 기소가 됐습니다. 장대환 씨. 예. MBN 큰일 났어요.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종편 채널 승인에 필요한 납입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 예금을 담보로 잡히고 임직원들에게 600억을 대출받은 뒤, 은행으로부터 600억을 대출받은 거예요. 종편을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3천억입니다. 3천억의 자본금을 모으려면은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종편의 미래가 있겠는가? 투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회사 예금을 담보로 해서 은행으로부터 600억을 빌립니다. 그리고 임직원들한테 나눠줘요. 그리고 MBN 이 회사의 주식을 사게 만듭니다. 이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해놓고 마치 외부 투자를 받은 것처럼 신고해서 승인 기준을 맞춘 것이죠. 자본금 불법 충당, 이거 당연히 불법이고요. 종편 채널 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또 2016년까지 회사 예금을 담보로 잡힌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분식회계예요, 이거는. 자, MBN이 어제 보도를 통해서 장대환 회장 사임을 발표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자본구조는 이런 시일 안에 건강하게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지만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검찰이 수사하는 단계까지 왔을 때 MBN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우리가 민영사상 손해배상을 걸겠다. 그랬는데 다 드러났어요. 다. 진실 앞에서 겸허해야 합니다. 지금 MBN뿐만 아니죠. TV조선 역시 편법 불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죠. 수원대로부터 그렇게 해서 50억 받았는데, 수원대가 사돈 기업 아닙니까? 방상훈 사장,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아들이 그 수원대 이인수 총장 그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특수관계 법률적 용어로서 특수관계인은 아니지만 특수관계죠. 사돈지간이니까. 그래서 수원대로부터는 50억 받았습니다. TV조선이. 근데 수원대가 아니 학교발전기금 갖고 어떻게 여기다 투자를 하느냐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감사원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이걸 팔아야 되는데 TV조선이 사들였습니다. TV조선 사들였을 때 50억을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지분 가치가 한 40% 줄어들었는데 50억 투자해서 50억에 팔았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배임이거나 아니면은 사전에 TV조선에게 50억 출자할 때 TV조선으로부터 파실 때 우리가 원금으로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남모르는 약정을 했든지 어쨌든 불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종편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건데, 근데 이게 말이죠, 이런 의혹이 지난 정부 때도 다 제기됐던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봐주니까. 검찰의 힘은 누구나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누구나 죄가 없는 걸로 또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MBN과 TV조선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더 이상 이 땅에서 방송국의 이름으로 장난을 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예. 특히 기본적으로 왜 이런 걸 만들겠어요? 기본 납입 자본금. 방송국을 할 자격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방송하다가 부실 기업이 돼가지고 방송국 문 닫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이제 사실은 그렇게 방송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납입 자본금이라는 거를 뒀는데, 이거부터 뻥을 쳤다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방송국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깔끔하게 정리해서 TV조선도 MBN도 내쫓고, 그렇게 해서 방송은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기강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기강을 보여야 할 때예요. 네. 자, 두 번째 섹션이었습니다.